안녕하십니까. 롱테이블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그 사회학자 김경만 선생님 모시고 6번째 에피소드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까지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에피소드에서는 주로 그래도 철학 언저리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분들을 모시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좀 덜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도전적으로 다른 필드, 사회학을 이제 연구하시는 선생님을 모시게 돼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설레고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선생님께 좀 사회학에 대한 뭐 전반적인 그 이론과 또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좀 배우는 입장에서 좀 선생님 말씀을 좀 쫓아가 보고자 합니다. 김경만 선생님께서는 최근에 그 비트겐슈타인과 규칙 다르기라는 신간을 내셨고요. 저번에 이제 한충수 선생님 에피소드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여기 게스트를 모실 때 하는 일종의 그 프로시저가, 그 과정이,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교보문고에 갑니다. 그래서 교보문고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신간들을 이제 들여다보고요. 그 중에 아이 선생님은 이 저자분을 꼭 좀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면 이제 연락을 드려서 이제 읍소를 해서 이제 모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교보문고에 갔을 때 이 책을 보고 대단히 인사이트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이 김경만 선생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길래 이런 지적 여정을 밟아오셨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언제나 그렇듯이 이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는 하겠지만 이 책 이외에도 사회학적인 어떤 뭐 일반적인 이론이라든가, 특히 이제 김경만 선생님의 어떤 지적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김경만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김경만 선생님께서는 그 서강대에서 오랫동안 봉직하고 계셨고요. 서강대 사회학과에서 그 최근에 그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현재 명예교수로 계시고요.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신데요. 일단은 그 해외의 유수의 그 저널에 수많은 그 영어 논문을 사실 기고를 하시고 출판을 하셨고요. 그 외에도 조금 이제 그 제가 좀 읽어보자면 그 영어 단행본들, 그러니까 그 책도 출간을 하셔서 이 세계 사회학계에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신 굉장히 그 중요한 저작들을 많이 발표하셨습니다. 1994년에 Explaining Scientific Consensus, The Case of Mendelian Genetics라는 책을, 이게 아마도 이제 선생님이 시카고 대학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출간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Discourses on Evaluation on Autonomy of Critical Theory라는 책. 그리고 이제 아주 최근에 이 책은 저는 읽어봤습니다. 워낙에 그 좀 찾아보니까 워낙 여러 가지의 그 필드에서 리뷰와 그리고 뭐 찬사와 또 비판과 여러 가지로 큰 영향을 미친 책인 것 같아서 저도 좀 읽어봤습니다만, 아주 최근에 내신 Bridges Philosophy and Sociology of Science, A Critical Proposal*이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사실은 이 책만이 아니고 특히 이제 그 몇 개만 이제 좀 추려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담론과 해방, 비판 이론의 해부라는 책을 2005년도에, 글로벌 지식장과 상징폭력, 한국 사회과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라는 책을 2015년도에. 이 책은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굉장히 그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저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와 문화 변동의 정치학, 이건 이제 하버마스와 로티의 논쟁을 중심으로 이를 논쟁을 분석적으로 따져보신, 매우 비판적으로 따져보신 그런 책이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요. 이번에 이제 특히 비트겐슈타인과 규칙 다르기는 서문에서도 선생님께서 밝히셨다시피
이제까지의 이제 선생님의 어떤 지적 활동이 학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담론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해오셨다면 이 책은 그래도 조금 약간은 좀 한 걸음 물러나서 일반 대중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좀 쉽게 쓰셨다라고 서문에는 이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게 이제 제가 읽어보니 매우 명료하고 쉽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쉬운데 그치지 않고 그 쉬운 것 이면에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한 형태의 사회학적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얘기를 오늘 롱테이블 시간에 하나하나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김경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작은 채널에 출연을 결심해 주셔서 저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 제가 오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 루틴이 있습니다. 그 루틴이 일단은 게스트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는 취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철학자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그 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 내러티브가 없이 접근하는 건 좀 너무 허공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시작이라는 제목의 에피소드 중에 이제 첫 번째 챕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회학을 공부를 하게 되셨는지, 또 어린 시절은 어떠셨는지. 근데 이제 고맙게도 사실은 선생님 책에 이렇게 간헐적으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 책도 그렇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어떻게 사회학을 전공하게 되셨는지에서 좀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사회학을 이건 나의 전공으로 삼겠다, 나의 길로 삼겠다고 결심하시게 된 건 어떤 동기 계기가 있었을까요? 처음에 사회학이 뭔지도 몰랐어요. 학부에서 경제학 했고. 네네. 근데 이제 대학에 책에 잠깐 제가 썼지만 고등학교 때 그건 방황이 아니고 여학생사기고 공부 안 하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그런데 그때는 제 느낌에는 그랬어요.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 안 다닌 사람이니까 저는. 근데 학교에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도 어떻게 내가 학교에서 33년을 있었나도 가끔은 제가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학교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저는. 집단적인 걸 되게 싫어. 굉장히 개인적이고 오죽하면 유치원도 다 1년치 등록금을 내고 안 다녔겠어요. 등록금. 근데 그 사회학이라는 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그냥 경제학을 하는데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온 것처럼 경제학과, 서강대학 경제학과를 갔는데 난 대학이 이런가 그랬어. 처음에 갔어요. 어떤 점 때문에? 그 선생님들, 은사 선생님들이 욕하시겠지만, 칠판에 들어와서 난 대학에 오면 좀 심오한 걸 할 줄 알았어요. 뭔가 좀 더 펀더멘탈하고 딥한 걸 할 줄 알았는데, 들어오시더니 이게 그림 그리더라고, 다. 당연하죠. 경제학은 다 그림 그리니까. 그래프, 수식 쓰시고, 그냥 짜장면과 짬뽕의 상대 가격, 이런 거 하더라고. 근데 저는 성격상 그게 안 맞았던 모양이야. 경제학이 싫더라고. 재미가 없어요. 저건 뭐 하려 저런 걸 하나. 그래서 이제 방황하다가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너무 지겨우니까 2학년 때까지. 그래서 철학과도 가보고 정치외 교학도 들어보고 다 들어봤죠. 이것도 무섭게 재미가 없어. 다. 철학은 보니까 선생님들이 노트 갖고 들어와서 그냥 읽어요. 경영학은 또 경영학 들어가니까 한술 더 떠. 볼펜 소리 내지 말래. 그리고 앉아갖고 계속 노팅 있는 거야. 그럼 그거 적는 거예요. 적어서 그냥 내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되게 방황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일단은 그래도 경제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 거고. 그건 책에 나온 것처럼 지금 말씀드릴까요? 다 듣고 있어요. 아니요. 두 번째까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들어가셨을 때 이거 근원적인 걸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라는 어떤 성찰이랄까 어쨌든 생각이 드시게 됐을 때는 그 이전에 대학을 가면 이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단 말씀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없죠. 막연한 기대였지. 좀 이런 속된 말로 이런 저질 공부 아닌 공부를 할 거다. 난 그런 생각. 막연히. 왜냐면 물상 그때 물리라고 그랬지만 오른쪽으로 손 감아서 코일이 어디로 가고 쿨롱에 버친 하잖아 우리 다. 다 외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영산강 유역에서 쌀 몇 가만 하고 외우고 다 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서 아마 핑계 대서 여학생 사귄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긋지긋했어 난 학교가. 그랬어요. 근데 뭐 대학에 들어가도 결국은 뭐 다른 세계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거 뭐 막연한 거죠. 근데 그 뭐 intellectually satisfying 했다. 지적으로 그런 것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다니기가 싫었어 학교가. 이 대학 이러면 이거 다녀서 뭐 하나. 그러다 결국 2학년 때 이제 뭐 쓰러져 갖고 학교를 6개월 못 가게 됐는데 이제 그런 게 다 쌓인 거예요. 뭐 철학을 들어봐도 안 되고 정치의 교육을 들어봐도 안 되고 뭐 법학을 들어봐도 안 되고 만족이 안 되니까. 근데 3학년 때 제가 좀 교련이라는 걸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좀 선배님들이 있었어. 네. 제 학번이 좀 이상해서 7살 많은 선배들. 네네. 저는 어린애들이랑은 잘 안 놀았어요. 제 또래들이랑. 네. 좀 애늙은이라 선배들 중에 뭐 토마스 쿤을 얘기하는 선배가 있더라고요. 토마스 쿤이 뭐야? 어디 가서 찾아봤어요. 난 토마스 쿤 잘 몰랐어요. 읽어도 몰랐고 그때는 3학년 때. 근데 네. 그런 걸 찾다가 보니까 지금도 이 기억이 나. 카츠 앤 칸이라는 사람이 쓴 Social Psychology of Organization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미시간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에 있는 그 소셜 사이콜로지 하는 양반들인데 근데 그걸 읽었는데 그 듀리케임 얘기가 앞에 나오는 거야. 아,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조직의 뭐 어떤 솔리다리티라든가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그냥 그거 패스네이팅 하더라고.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좀 뭐 듀리케임이라든가 쿤이라는 이쪽으로 빠졌죠. 3학년 때부터. 그리고 이제 아픈 걸 좀 극복하고 그때부터 뭐 경제학도 좀 이제 관심을 갖고 했어요. 그전엔 경제학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 3, 4학년 때는 이제 1, 2학년 때 매일 꼴등만 하다 이제 3, 4학년 때 정신 차려서 공부 조금 했지. 뭐 그런 건데, 대학이 그렇게 저한테 이따가 얘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대학 교수님들의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서강대학 들어갔더니 뭐, 제가 이런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 뭐, 참 하기 싫은데. 하셔도 됩니다. 뭐 해야 되겠지. 어차피 보는 사람 많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 뭐 선생님들이 들어왔는데 뭐 웰컴 하시더니 서강대학을 웰컴하다. 뭐 서강대학이라는 학교에 니네들이 왔는데 지네들 굉장히 럭키 가이즈다. 니네들이. 난 무슨 왜 럭키 가이즈인가. 우리 같이 훌륭한 서울대학 명문대학을 나오고 또 미국의 뭐 유명한 학교에서 이코노믹스 PhD를 받은 선생님들한테 니네 같은 것들 애들이 배우니까 고마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제가 그건 하인드 사이트겠죠. 뒤를 이렇게 돌아다 봐서 그렇지만 교수들이 할 말은 아니죠. 난 그런 걸 무수히 겪었어요. 학교에서. 그럼 이게 서강대학에 국한된 얘기냐? 난 아니라고 봐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그 교수들의 천박성은 사실 저희 아버지도 교수였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근데 그래 보니까 뭐 어쨌든 저희 아버지하고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교수 사회에 대해서 저는 모르진 않죠. 근데 그 교수들의 천박성은 어디서 기나는 그건 저는 걸까요? 천박성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 지금 여기 제가 뭐 더블 3유론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네. 그 양반 그런 말 한 사람은 서울대학 나온 양반이죠. 근데 그게 천박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천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게 볼주가 얘기한 아비투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배 있는 거야 그거는. 우월한 거죠. 근데 내가 for some reason 어떤 이유로 서울대학 교수가 못 되고 마포구 신수동에 와 있지만 그 니네는 럭키한 애들이라는 거야. 나는 되게 very well qualified teacher고 난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럼 그 양반들이 논문을 제대로 쓰는 사람들이냐? 전혀 아니거든. 난 이건 뭔지 뭐 애들이나 빅터마이즈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그중에 한 선생님은 한다는 소리가 뭐 밤낮 뭐 교실이 답답하다. 대학이 답답하다. 그럼 대학이 교수 왜 하는지는 그건 내가 나중에 나이 먹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는 어려서 몰랐어. 아니 그냥 교수들처럼 갑니다. 난 그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안 할게요 그런 얘기. 근데 제가 이제 조금만 아까 질문을 조금만 좀 다듬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왜 제가 이제 천박하다고 말씀을 드렸냐? 이제 샬로우하다는 거죠. 네네, 샬로우하죠. 네. 근데 이제 샬로우함의 근원이 뭘까를 제가 좀 궁금해 해왔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그 샬로우함은 어떤 우월 의식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겠죠, 선생님 말씀대로. 근데 무언가 좀 이중적이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글을 쓰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글은 안 쓸 것 같아요. 뭐 서강대 학생들은 정말 행복하다고 느껴야 하고 왜냐하면 서울대 나오고 뭐 해서 그렇게 글을 쓰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삶의 영역에 딱 들어오면 갑자기
매우 뭐라고 표현하면 좀 차일디시하다 그럴까? 유치해지는 구석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저는 한편으로는 학교라는 곳이 너무 특히 한국의 학교는 너무 과보호를 하는 게 아닌가 교수들을 그것도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업브링이냐 잘한 거예요 그렇게. 그게 볼드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성숙하다 그럴까? 그런 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발언 자체가 굉장히 미성숙한 발언이잖아요. 그건 선생님이나 저나 미성숙하다고 그러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오디너리 로직으로 얘기하면 전혀 미성숙하지 않을 거야. 아는 사람들한테. 그런가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비투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비투스라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제가 아비투스를 여기서 뭐 지금 간단히 얘기할 수는 없죠. 복잡하고 강의 몇 시간의 분량인데 아비투스 그 하나만 갖고도 그 개념 하나만 갖고도.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지금 룰 따르기가 그게 룰 팔로잉이 그거잖아요. 룰 팔로잉을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룰을 잘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는 알아요. 우리가. 그걸 다 일일이 늘어놓을 수는 없어도.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1등을 하고 뭐 전교에서 나가서 저 조회 때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한테 상 받고 이런 애들은 이제 부모나 옆에 사람들의 expectation 기대와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한테 그야말로 인바디돼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내가 우월하고 그런 것보다는 어떤 사회가 그냥 마이크로카즘이 나한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비투스야. 그러니까 판단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남을 의시되고 잘난 척할 때만 그게 판단의 기준이냐? 아니, 지가 헐트 받을 때도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서울대학 나왔다 그러면 뭐 하버드에서 훨씬 잘한 애들 보면 또 기죽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평가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self-referential model이라고 얘기하는데 사회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self-reference예요. 어떤 사회 밖에 어떤 건 없는 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애들이 자라나면서 우리나라도 부모나 여기 cultural capital 얘기도 제가 문화자본 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애들 자꾸 encourage 하잖아요. 네가 잘났고 넌 요번에 1등 했고 2등은 안 되고 제가 며칠 전에도 뭐 대치동 이렇게 뭐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차 몰고 갔다 오는데 그냥 뭐 학원들이 진짜 뭐 굉장하더라고. 전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저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TV에서 하는 거 보니까 뭐 몇 천만 원씩 드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 네. 뭐 그런 반면에 또 안 되는 우리 로어 또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참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very critical하고 그걸 어웨어하냐 잘 아냐 그렇지 않아요. 난 그 선생님도 그 경제학과 선생님도 그거 잘 모른다고 했을 거예요. 남한테 그걸 헐트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학생들한테 자기가 그 말을 하면서 그걸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드가 얘기하는 소위 symbolic capital이에요. 그러니까 다 misrecognize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해서 내가 얘네들을 상처를 받을까? No, 아닙니다. Take for granted 된 거야. 당연한 거야, 그거는. 학생들은 그걸 또 받아들이고. 그게 W3률에 나오잖아요. 그 아들은 뭐 저하고 만나러 와서 한다는 학생. 이 새끼야, 네가 돈 그렇게 들였는데 서울대학 경제학과 못 가고 서강대학 것도 3류 사회학과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죠. 헐트당하는 거잖아. 아버지한테 대들지 못해요. 왜? 제가 그걸 accept하고. 그게 아비투스. 사실. 자기가 domination이 자기 몸에 인바디돼 있는 지배가. 지배 당하는. 그 말씀이 사실은 저로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선생님과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과연 사회밖에 없냐? 라는 문제가 저한테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과연 오늘 롱테이블 시간에 이게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어려운 이슈죠. 하더라도 이제 뒤편에서 할 생각이고요. 혹시나 이제 언제나 그렇듯이 비생산적인 논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그건 매우 피하고 싶기 때문에 어쨌든 그건 잠시 밀쳐두고요.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주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왜 사회학을 하게 됐냐.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처음에 접하시게 된 건 쿤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쿤은 좀 잘 몰랐어요. 아까 말씀드린 카츠 앤 칸의 소셜 사이클로지 오르가니제이션에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사회학 이론과 소셜 사이클로지 이론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읽었을 때는 이건 내가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르가니제이션 티어리를 하려고 했어. 저 MIT 이런 데서 유명한 오르가니제이션 티어리라고 따로 있잖아요. 사실 경영학의 일부지만 노스웨스턴이나 MIT 같은 데는 이제 그걸 특화를 해요. 또 오르가니제이션 티어리라고 그래갖고 이제
경영에서 organization behavior라고 해요. 네, 네. 조직 행동을 네, 네, 네. 하는데. 근데 그쪽을 제가 좀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칸 이런 거 보다가 난 그럼 미국 가면 이제 유학 가려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근데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걸 해야겠다. 이런 걸 해야겠다. 그래서 그 리터리처를 좀 찾아서 이제 3, 4학년 때 읽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뭐 칸에 나온 theory 이런 거였는데 보니까 뭐 저널도 좀 이렇게 보고 학교에 있는 거 보니까 다 통계야. 나는 통계가 재미없더라고요. 왜냐면 아니 경제학에서도 질려갖고 죽겠는데 이건 뭐 거기 가서 난 통계 이건 좀 제가 좀 에러건트한 건방진 얘기지만 난 그런 테크니컬한 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고등학생으로 또 돌아갈 것 같고 어떤 주어진 어떤 그런 어떤 메소돌로지에 의해서 하는 거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걸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까지도 잘 못 정했어요. 전 미국 갈 때 어플라이를 3군데 했어요. 3군 학교가 아니라 필드를 3군데 했어요. 어디 했어요? 하나는 이코노믹스, 네. 하나는 필로소피 오브 소셜 사이언스 이쪽으로 사회과학 철학, 하나는 시스템 티오리라고 그래갖고 유펜에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아, 그래요. 주제 넘은 거였지만 그거는 잘 몰랐죠. 왜냐하면 시스템 티오리라는 게 그때 제가 또 막 그걸 읽다 보니까 뭐 조직 이론에 폰 베르탈란피, 제너럴 시스템 티오리 뭐 하여튼 이상한 거에만 관심이 있어. 어느 쪽 필드에서 하는 건가요? 뭐 경영학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 소셜 사이언스, 필로소피 오브 사이언스 쪽이죠. 그 폰 베르탈란피는 그 이론 생물학자고. 네.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제너럴 시스템 티오리라고 해서 그 소위 동물 행동학 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제 그런 어떤 굉장히 관심이 다양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도 억셉트를 받았고 저기서도 받아서 미시간에 이제 경제학으로 하나 갔어요. 배 먹은 걸 못 버린다고 그래갖고 도둑질이라고 이제 용기도 없고 나도 그래갖고 이제 미시간에 경제학하러 가서 딱 한 학기 했는데 아니 뭐 제가 뭐 성적 얘기는 여기서 안 할게. 근데 뭐 아니 그럼 한국하고 똑같아 경제학. 네. 하나도 새로운 게 없어. 난 그래서 뭐 할라 유학을 왔나. 나 도성 갔다 오면 힘들어해갖고 그러다가 그냥 시카고에 전화를 했어요. 나 지금 가면 안 되냐고. 한 학기 지났는데. 니꺼 리액티베이트 해주겠다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겨울에 거길 갔죠. 근데 그냥 가자마자 죽었지, 난 시카고 가서. 이건 경제학하고는 완벽히 다른, 처음에 가서 들은 게 이제 필로소피 오브 소셜 사이언스라는 과목이었는데, 지금도 한국 학생들은 아마 그 과목 그런 건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 누굴 배웠냐면 딱 2사람을 배웠어요. 제 은사 도널드 캠벨. 네네. 하나는 홀버트 사이먼.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안 하죠. 도널드 캠벨도 안 하고 홀버트 사이먼도 안 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네. 세계적인 사람들이죠. 하나는 노벨상이고 홀버트 사이먼. 처음 배운 게 artificial intelligence에 관한 거였어요. The Science of the Artificial MIT에서. 그러니 뭐 무식하기가 보통 무식했어요. 그때는. 경제학 어떻게 이렇게 잘 억셉트가 됐나요? 몰라요. 뭐 오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가 있었던 거죠. 아니 몰라요. 뭐 자기 페이퍼 하나 써서 보내라고 해서 개발 세발 말도 안 되는 영어로 무슨 그러니까 칸에서 흉내낸 거 해서 보내. 애나보로 처음 가셨다가. 아니야, 나 미시간 주립대학. 거기 잠깐 노동경제학으로 갔다가. 네네. 미시간 스테이트 갔다가 거기서 한 학기 딱 한쪽 커터하고 갔죠. 그때는 그럼 메스터로 가신 거? 그 메스터죠. 그럼 사실 시카고도 메스터로 가신 거? 시카고도 메스터로 갔죠. 네. 그래서 메스터를 2학기 했어요, 시카고에서. 그러셨고. 그리고 이제 바로 PhD로 트랜스퍼 했죠. 그럼 PhD로 트랜스퍼 하실 때도 역시 그 디파트먼트에 가신 그건 그러니까 그 얘기가 길어요. 선생님하고 나하고 5시간 해도 안 되고. 갔는데 Philosophy of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이라는 게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소셜 థాట్하고 다르는가요? 소셜 థాట్하고 달라요. 그런가요? 이거는 마스터 프로그램인데 각 디파트먼트에서 차출해서 선생님들이 나와서 가르치게 돼 있어요. 협동과정 같은 협동과정 같은데 그건 난 가서 한 두 쿼터 해보니까 이건 사기꾼 프로그램이구나.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정치학과에 있는 선생들도 있고 철학과에 있는 선생들, 사이콜로지 있는 선생들도 있잖아요. 나와서 커미티로 하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질러. 그리고 한 학기 내에 1년 내에 이제 마스터 페이퍼를 쓰고 나가야 되는데. 난 뭐 그거 그래서 Philosophy of the Social Science라는 과목을 윌리엄 임셋이라는 그 Philosophy of Biology 하는 양반이에요. 그 양반 밑에서 들어온 이제 도널드 캠벨의 Evolutionary Epistemology랑 진화론적인 인식론이죠. 홀버트 사이먼의 이제 그 Artificial Intelligence에 관한 그걸 이제 처음에 배웠죠. 굉장히 쇼킹했어요. 사회과학 철학이라고 해서 난 사회과학 뭐 미닝이 어떻고 무슨 의도가 어떻고 이런 거 할 줄 알았더니 갔더니 뭐 자벌레가 어떻고 집신벌레가 어떤 게 나오는 거예요. 도널드 캠벨. 근데
근데 그게 결국 파프리안 에피스테몰로지거든요. 결국은 포퍼의 진화론적인 인식. 인간의 인식이라는 게 어떻게 동물의 인식과 맞닿아 있느냐. 그렇죠?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집신벌레가 밖에서 어떻게 recognize? 지금 제일 핫하지 않습니까? 소위 이른바 진화심리학. 그 40년 전이에요. 제일 핫한 네, 40년 전이죠. 난 뭣도 모르고 들었던 거지. 그렇게 됐어요. 그게 우여곡절하다가 이제. 그 시카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시카고에 그 PhD 지원했다가 떨어졌고. 철학? 아니요, 저 소셜 서스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때 이제 로버트 피핀이라고 해겔한 양반. 네, 그 양반 그때만 해도 제가 해겔리안이었어서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사실 굉장히 안티 해겔인데. 지금 아마 샌디에고가 있을 거야. 피핀. 그 당시에 이제 소셜 서 최어였었어요. 로버트 피핀이. 그래서 저 양반 선생님이 꿈이 굉장히 very ambitious였어요. 근데 소셜 서트에서 박사하면 그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잡은 아무 데서도 보장 못함.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이런 얘기까지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유학 가서 로버트 피핀을 한번 만났는데 안 가길 잘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 지금 피핀 책이 한 4권쯤 있어요. 가끔 봐요. 네. 근데 뭐 훌륭한 학자죠. 그러니까 한국의 학자들이 보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죠. 그 책을 보면 그 내공과 공부의 공력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임프레시브하지.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하나. 그럼에도 제가 만나서 좀 이제 강연 듣고 이렇게 질문 좀 해보고 했는데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좀 실망스럽고. 그렇구나. 네. 어쨌든 간에. 퍼스널한 건 또 다르지. 만나서 하는 거하고. 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이제 커미티에 들어가셔서 네. 2학기를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디파트먼트를 그러면 소시올로지 디파트먼트로 간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저기